전북 도민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갔습니다. 지역 축제 현장이었고 대통령도 덕담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국정기조를 바꿔라라고 발언을 하고 뒤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이제 경호실 직원들이었겠죠. 경호실 직원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번쩍 들어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이 왕이냐, 과잉진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몰상식한 행위를 강성희 의원이 했고 전북 도민들이 모여있는 행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일부러 고의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경호실 직원들이 퇴장시킨 거다라는 의견들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장면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종의 비디오 판독인 셈이죠. 여러분께서 영상 보시고 판독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자, 대통령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고성을 하고 있는 강성희 의원. 고성으로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자, 몇 차례 제지를 했는데도 강성희 의원이 이른바 난동을 부렸다라는 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인데 그러자 경호실 직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퇴장시키는, 강제 퇴장시키는 모습입니다. 퇴장되는 과정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고성은 계속됐습니다. 일단은 저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전북도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입장부터 볼까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에게 위해 행위를 했다. 윤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도 않고 당기기도 했다. 차례차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고성을 질렀다.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사 자체를 강성희 의원이 몰상식한 행위로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입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나는 손을 잡아 끌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놨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갑니다. 대통령의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행사의 진행 자체를 방해했다라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게 더 정확한 입장이겠죠. 이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은 내가 대통령 진로를 방해하진 않았다라고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야 의견 바로 좀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계획된 난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계획된 난동이었다. 그렇죠.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근데 당선이 어떻게 됐냐면 지난 4월 5일에 작년 4월 5일에 전주 완산을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 이상직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당선 무효를 받아서 재보궐선거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후보가 그냥 난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진보당이 전국적으로 모여들어서 결국 강성희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들었어요. 유일한 국회의원 만든 거죠. 그런데 이번 4월에 또 총선 치르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또 이게 춘추 전국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강성희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뭐 그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라는 지역이 좀 특수성이 있죠. 이제 호남이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정서적이 굉장히 약간 반감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후보가 난리보고 민주당도 뭐 공천을 할 겁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뭐 한 방이 없으면 사실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저 자리가 사실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이제 대통령까지 가서 축사하고 축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가 될 자리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게 과연 본인에게 표가 될까요? 아니면 상당히 뭐 우리가 전주를 양반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이제 계획적이고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의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축사를 왔으면 악수하고 국정기조 좀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꽉 잡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내년 총선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전주 지역이 반여 정서, 반윤 정서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건 주의를 끌려는 반윤 정서를 노린 계획된 난동이다. 부적절했다라는 게 김광선 변호사의 의견.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청와대 행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대통령이나 여사님 행사 해봤는데 보통 이제 MD라고 하죠. 메탈 디텍터, 그 금속 탐지기죠.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MD를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행사에서 한번 이 장난감 권총 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소지한 사람이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번개처럼 0.1초 만에 번쩍 들려 나가는 모습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호의 매뉴얼 중에 저런 것도 있구나.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딱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과 지금 전주 전북 특별자치도 축하연에서의 지금 저 강 의원의 그 입을 틀어 막히고 들려 나가는 그 모습이 과연 경호에서 과도한 것이었냐 아니었냐라는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사실 만나기 어렵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그 국회에 대한 존중도 별로 없으시고 뭐 야당 만나실 생각도 별로 없으신 대통령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때라도 서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한 것이 그게 그렇게 과도한 문제였을까? 이렇게 위해라는 요소로 판단할 만큼 경호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호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많이 변해왔어요.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대통령한테 그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들려서 나갈 만큼의 심각한 문제였던가. 이미 악수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저희가 동시에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제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경호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그게 국회에 대한 존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단 한 사람의 진보당 출신의 의원일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왜 이렇게 과도한 경호를 했을까. 점수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정도 얘기도 못한다면 막말이나 면전에서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었다는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아까 국민의힘의 후보자들 또 박정아 의원마저도 민심을 읽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들끓는 민심을 그 정도로 순화해서 한 표현에 대해서조차 이 정도 말을 못하게 한다. 그거는 저는 경호 너무 과잉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경호는 과잉이었다라는 게 김유정 전 의원의 의견입니다. 두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언하는 국회의원을 동물 끌어내듯 짐승 취급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저 모습이 진언하기 위한 순수한 행동이었냐, 저 강성희 의원의 행동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의 경호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 이 두 가지가 현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돌직구쇼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사안에서 앵커가 직접 전화 거는 모닝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앵커의 모닝콜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용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입니다.
어제 강성희 의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용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 모습 바로 옆에서 다 보셨죠? 네, 제가 아마 가장 생생하게 봤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강성희 의원 쪽에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제 악수가 끝나고 다음에 강성희 의원 차례였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예. 악수를 하면서 강성희 의원이 갑자기 국정 기조를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악수하는 손을 꽉 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악수를 계속 다른 분과 인사를 해야 되니 손을 좀 놔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잡고 있으니까 힘을 꽉 쥐고 있으니까 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호원들이 좀 손을 놔라라고 분리 조치를 했고 분리 조치를 하고 나서도 이제 더 큰 소리로 이제 고함을 지른 거예요. 예. 계속 지르니까 이 장내가 소란해지고 행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강성희 의원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를 했던 겁니다. 강성희 의원이 첫 번째는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놔달라고 옆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강 의원이 계속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다음에 계속 악수를 해 가야 되니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이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용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강성희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 뭐 진보당과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통령을 향한 진언으로 높게 평가하는 분석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난동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옆에서 직접 보시기에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행동이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계획됐던 것으로 보고 어제 행사를 이용해서 대통령 만났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회의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도 적어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고요. 대통령 국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식과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는 알다시피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축제일이었거든요. 거기에 다 축하해라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잔치날 재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심지어 전라북도에 있는 가장 대표 신문인 전북일보에서도 예. 강 의원이 잔치날 재를 뿌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북일보에서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강 의원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는 의도된 도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 의원은 또 이번이 첫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대통령께 유사한 다른 항의를 한 그런 소동이 있어서 이번에 보면 사실 재범이죠, 재범. 재범이다. 계획된 네. 난동이었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이제 논점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경호실의 조처가 좀 너무 심한 건 아니냐? 사지를 번쩍 들어올려서 네. 입까지 이렇게 고성 때문에 막았긴 했겠습니다만 너무 좀 지나친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시 생각을 했어요. 국회의원을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게 맞는가 예. 생각을 했는데 그 방식에 관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만일 강제로 퇴장을 시키지 않았으면 행사 도중에도 소리를 질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제 퇴장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본인한테 좀 나가달라 그러면 본인이 순수하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저항을 하고 그러면 더 이제 소동이 길어질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뭐 끌고 나가겠어요? 뭐 멱살을 잡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호들이 그냥 단시간에 이렇게 번쩍 들어서 이렇게 퇴장시킨 것이 저는 불가피한 최선의 경호로서의 조치 방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입을 막은 것 같고 얘기를 하던데 예. 계속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니 장내가 소란스럽고 이 자칫날 정말로 다른 분들이 놀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입을 이렇게 좀 터픈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앵커의 모닝콜 저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본 국내외 이용호 의원과 통화 나눠봤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저게 굉장히 이제 잔칫날이었는데 강성희 의원이 정말로 국정 기조를 바꿔라라는 진정성 있는 진언이었냐라는 것을 두고 일단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과거에 FTA와 관련해서 김순동 의원이 그 체류탄을 국회에서 했을 때 예. 그때는 마지막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징역형을 실형을 받았던 그렇습니까? 겁니다. 거의 진보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실은 이제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일 수 있어요. 예.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자체가 내재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 부분은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입을 닫고 실어 나라는 것은 만약 국회의원조차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렇게 끌어내는 모습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사실은 경호원도 있지만 수행원들 중에서는 정무직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경호원들을 좀 말리면서 예. 조금 자제시키는 모습이 오히려 대통령에도 좋고 이 말하자면 그 여당에도 좋았지 않았겠냐. 그 뭐 경호의 프로토콜로서 저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경호원들은 그걸 하는 일이니까. 다만 정무적으로. 정무적으로 그 사이에 비서실에도 있었고 다른 예. 어떤 공무원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뭐랄까 부드럽게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물론 뭐 저분 우리 이용호 의원 말씀처럼 뭐 개강되게 계속 목소리를 지르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오히려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대통령이 지나간 상태에서 계속 목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 전북 도민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느낌을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강하게 말하자면 그 해당 의원에게 문제 제기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네. 좀 세련됨이 부족했다 그렇게 세련됨이 부족했다. 강성희 의원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꼭 저런 방식일 필요는 있었느냐라는 의견인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누가 무서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기조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심기에 그렇게 거슬리게 들렸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합니다. 앞서 이제 이용호 의원이 재범이다라고 했는데 작년 10월 31일이었죠. 윤 대통령의 예선한 시정연설 때 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손피켓 시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피켓 시위를 했었죠. 줄일 건 이제 윤의 임기다라며 굉장히 좀 과격한 메시지를 주로 해왔던 의원이긴 합니다. 이렇게 저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엔 이 손을 잡고 놔주지 않은 모습 영상으로도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요 논란과 과연 대통령실 이 경호실에 저 대응이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조금 전 전해드렸고요. 장관을 하셨었잖아요. 네. 저런 비슷한 큰 행사, 공적 행사 많이 장관님 가셔서 뭐 연설도 하고 여야 의원들과 인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간혹가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제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때 장애인 단체가 와서 단상 점거하고 행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그런 경험도 제가 했었는데 제가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원래 이제 사안에 대해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저 장면을 보고는 그 강성희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저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저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얘기한 뭐 계획된 거였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어제 저 끌려나가는 장면이 정말 좀 길게 국민들한테 노출이 됐었단 말이죠. 저걸 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땠을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성희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실 경호팀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뭐 요 며칠 굉장히 회자가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죠. 얘기하게 내버려 두시죠. 라고 하셨더라면 윤 대통령께서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윤 대통령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조금 그 대목은 아쉽고요. 차제에 저는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들고 저러는 거, 그다음에 상임위 회의장 국정감사하고 할 때 항상 의원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노트북 그 앞면에다가 이 시위성 그 구호 다 써놓고 저는 이거 여야 합의로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여야가 신사협정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저 피켓을 다 뗐는데 이제 진보당은 그 여야 협정을 따르지 않은 거죠. 경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된다라는 말씀. 김광삼 변호사님, 그 다리를 번쩍 든 대목, 그 대목이 조금 충격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시죠 하고 팔짱만 옆에서 끼고서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 다리까지 번쩍 들어서 이렇게 뭐 행가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화면만 보면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강성희 의원의 계획된 난도, 이제 강성희 의원 측면에서 얘기를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자체를 아까 우리 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이 오히려 내버려 두라고 그런 식으로 한마디 했으면 아마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변보호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 자리는 축제의 장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난장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행사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대고 계속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 그래서 경호팀에서는 저건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저는 좀 이해를 해요. 물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경호팀에서 보면 저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조금만 덧붙일까요? 네, 김 의원님. 이제 과연 그냥 놔뒀으면 강 의원이 계속해서 행사 내내 소리를 질렀을까요? 전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이제 저런 시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산으로 옮겼을 때 국민과의 소통 강조하셨고 도어 스태핑 어떤 경우에도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2022년 11월 18일 날 끝나고 말았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100일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어서 그 많은 반대와 논란을 무릅쓰고 용산 가셨던 대통령인데 그간에 정말 활발하게 어떤 비판도 다 수용하는 자세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면 경호 저렇게 했어도 아마 국민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대번에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굉장히 불통인 상황 가운데에서 의원이 저 한마디를 한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틀어막고 번쩍 들어서 옮겨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 작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 의원의 TPO가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경호도 과연 저렇게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